법인 등기부등본을 띄워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데 JTBC는 어떻게 취재를 했을까요? 그러게요. 뭐 어디 굉장히 좀 중요한 곳에서 뭐 이렇게 취재 소스를 들은 것 같은데 어딘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저와 이걸 취재하고 있는 몇몇 기자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언젠가 이게 어느 언론사에서 터지긴 터지겠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좀 쓸 이유가 없었거든요. 네. 야, JTBC 놀라워요. 네. 요새 뭐 대단한 발군의 취재력을 보여주고 있죠. 네. 네, 실소유주 논란을 겪고 있는 다스와 관련해서 첫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언론사에서도 이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요. 다스의 최대 주주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은 이상은 씨입니다. 그런데 이상은 씨의 아들이 아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다스의 해외법인 대표로 선임됐습니다. JTBC 어제자 보도인데요. 북경 다스를 비롯해서 4곳의 해외법인 대표가 이시영 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대 주주의 아들을 제치고 주식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네, 지분이 전혀 없습니다. 네, 지분이 전혀 없다고 하는 회사하고 무관한 거죠. 네, 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최대 주주의 아들을 제치고 해외법인의 대표를 차지해 가고 있다. 이런 뉴스죠. 예. 저게 뭐 벌써 한 달 넘게 계속 외롭게 이 다스를 다뤄왔는데 드디어 JTBC에서도 전혀 다른 각도에서 사실 이 각도에서 이 실소유주 의혹을 다룬 것은 처음이에요. 예.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보도라고 봅니다. 원래 이제 이 다스 회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주목받을 일이 거의 없었어요. 없었는데 140억을 포기했다면 그랬다면 이 BBK 사건 혹은 뭐 다스라는 회사가 정치 전면에 재등장하는 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어쨌든 특검까지 했었고. 근데 이제 이 돈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돈에 다시 대한, 한번 실소유주 논란이 되는 거죠. 예. 돈에 대한 욕망이 다시 BBK도 소환하고 다스도 다시 주목받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건데 저희가 한 달 넘게 다룬 것은 이제 다스 내부의 문서 혹은 뭐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문서로 추정되는 문서를 폭로하면서 이제 계속 다뤘는데, 이 뉴스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실소유주 의혹을 다시 한번 이제 강화시키는 거죠. 예, 특히 중국의 알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시영 씨가 대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를 결정할 수 있는 최대 주주가 아들 대신에 이시영 씨를 선택했기 때문에 실소유주 논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 단 한 주도 없는데, 자신과 무관한 회사라고 계속 주장해 왔는데 그 회사의 알짜 해외 법인들은 다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됐다. 그리고 더 있어요. 이 최대 주주인 이상은 씨. 네, 큰형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에 가까운 사람들은 다 회사를 나가고 있고, 그리고 단 한 주도 없는 자기하고 무관하다고 하는 회사. 이 회사의 주요 직책을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죠. 뭐랄까요? 작년 말부터 진행된 건데 회사를 접수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뿐만 아니라 다른 중국의 법인에서도 이사로 이시영 씨가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요. 합작 회사이기 때문에 중국인 대표가 몇몇 회사를 맡고 있긴 하지만요. 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회사를 주식이 한 주도 없는 사람의 아들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최대 주주의 아들을 제치고.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본인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가. 누구 것이냐라는 의문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진짜 의사결정 결정권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게 비정상인 거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다스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얘기해 왔는데 왜 얘기해야 하는지도 계속 얘기해 왔는데 단순히 진짜 회사 주인이 누구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스 주인이 BBK 주인이고 BBK 주인이 5,000명 1,000억대 주가 조작의 주범이 되는 것이고 또 도곡동 땅이라고 하는 이 사건과 쭉 연결된 땅 주인이기도 한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말 오랫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취재해 왔는데
왠지 대단의 막을 향해서 천천히 다가가고 있는 게 아닌가 요즘에 보도를 보고 있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뉴스가 드디어 JTBC에서 나왔습니다. 다수 실소유주 관련.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돼서 예. 어제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 BBK 사건이라고 아마 정봉주 진행하시는 정봉주 예. 전 의원께서 잘 아실 텐데 그 당시에 BBK 사건이 벌어졌을 때 다스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예. 190억 원을 BBK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예. 이런 의혹이 불거졌는데 당시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이거를 부인을 하셨죠. 예, 도곡동 땅을 판 돈이 네. 190억이 다스에 들어가서 다스에 들어갔던 돈이 또다시 BBK에 투자가 되는. 네. 그래서 다스가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BBK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습니다. 그 이게 핵심 아니에요. BBK가 그렇죠. 예. BBK가 금융사기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죠. 금융사기의 주범은 그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금융사기의 주범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되는 거죠. 만약에 주범이에요. 다스가 주범이에요. 주범이요? 주범이에요. 네, 위험한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낚이네. 네. 다시 또 이게 얘기를 좀 돌아가면 예. 이 BBK 사건 관련해서 이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예. 하지만 2007년 검찰하고 2008년 특검이 이뤄졌을 때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어요. 아니, 검찰은 이랬어요. 그 이상은 김재경 공동 소유인데 검찰은 이상은 것은 아니고 제3자 소유다. 제3자. 예, 이상한 네. 발표를 했어요 검찰이. 아, 예, 맞아요. 근데 예. 그 제3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증거는 없다. 그렇죠. 아니 제3자 소유이다. 네. 근데 그 제3자 누군지 모르겠다. 아, 누군지 모르겠다. 검찰이 이렇게 의혹을 더 증폭시켰단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다스의 소유주는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이죠. 이상은과 네. 처남이었던 김재경 씨. 예, 이 두 사람이 그 명목상에 이제 보이는 회사의 주인이었는데, 근데 어제 JTBC 보도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은 그 다스의 최대 주주가 이 이상은 씨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예. 이시영 씨가 다스 해외 법인 여러 곳의 대표로 선임이 됐다라는 소식이에요. 특히 중국에. 네, 예. 중국에 총 9개의 다스 공장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미약한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매출이 한 2조 정도 나오는 굉장히 큰 중견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고. BBK 문제 있을 때 매출이 연 매출이 네. 200억도 안 됐던데요. 네, 자본금이 아마 120억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가지고 190억이 당기 순이익으로 4년치인가 5년치 당기 순이익을 한꺼번에 BBK 투자해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네네. 그런 얘기가 막 돌았거든요. 당시에 그걸 그랬었죠.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였더라?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있는데요. 네, 감옥에 어디 갔지? 갔다 오신 분. 예, 어디 숨어 있나? 이런데 잘 숨는 게 쥐인데 원래. 네, 그렇군요. 위험한 얘기는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쨌거나 이 이시영 씨가 우리 저 PD 얼굴 굳어지는 거 봐라. 네, 제 얼굴도 굳어지고 있어요. 세상을 좀 정체성 있게 사세요.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예. 이시영 씨가 이 북경다스 등 4곳의 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이상은 씨의 조카니까, 네,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예.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얘기의 핵심은 이시영 씨는 이렇게 그 돈을 잘 버는 알짜배기 중국 업체 4곳의 대표가 됐는데 정작 이상은 씨의 아들인 이동영 씨는 이동형. 이동형? 네, 이동영 씨는 이거 그 무슨 팟캐스트 하는 그분 아니에요? 이 작가, 예, 그분은 아니고요. 예. 근데 이동영 씨는 지난해 말에 그 총괄 부사장에서 부사장으로 강등이 됐다는 거예요. 오호. 그러니까 본인 아들은 강등시키고 조카를 핵심으로 올렸다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는 인사들이 다스의 요직을 차지하게 되고 김백준 씨도 있나요? 누구요? 김백준 씨 영원한 집사. 그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원래 재산 관리 책임이 총책이거든요. 네네. 어쨌건 그렇고 반면에 이상은 씨 측근들은 다스를 떠났다. 네, 이런 보도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상은 씨가 실질적으로 주인님이 그 전체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깔끔한 투명 경영을 하는 거네요. 자기 아들은 다 쳐내고 네. 예? 관계 없는 사람들 다 요직에 앉혀. 그렇죠. 노블리스 오브리제. 예, 노블리스 오블리제. 네, 난데없이 실천하게 되는. 예, 그런데 그런데 이 법인의 대표가 바뀌는 거는 네. 법인 등기부등본을 띄워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데 JTBC는 어떻게 취재를 했을까요? 그러게요. 뭐 어디 굉장히 좀 중요한 곳에서 뭐 이렇게 취재 소스를 들은 것 같은데 어딘지 사실 잘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저와 이걸 취재하고 있는 몇몇 기자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언젠가 이게 어느 언론사에서 터지긴 터지겠구나. 왜냐면 우리가 이걸 좀 쓸 이유가 없었거든요. 네. 야, JTBC 놀라워요. 네. 요새 뭐 대단한 발군의 취력을 보여주고 있죠. 네. 정보팀이 있나? 정보보고팀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아이템 노벨 경제학상. 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가 그럼 됐는데. 다스나 이렇게 되면 BBK 진실도 곧 나오겠네요. 네, BBK에서 좀처럼 잘 못 벗어나시네요. 예. 벗어나고 싶은 국민들이 별로 없어요. 아, 그럼요. 예. 진실이 좀 규명이 돼야 되니까 70% 피해자가 많았잖아요. 70% 이상은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 네. 예. 자, 다음 아이템 노벨 경제학상. 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가 됐는데요. 그 행동 경제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리차드 세일러, 네,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행동 경제학 쪽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어요. 이게 넛지라는 책인데 이 책의 작가기도 하고요. 예, 무슨 내용인가요, 주로? 그러니까 넛지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 팔꿈치로 이렇게 푹 찌른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 생각보다 이렇게 현명하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심리학적인 요소를 동원을 해서 이 사람들의 소비를 유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넛지라는 책의 골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넛지라는 이론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되게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그 변기 남자 화장실 변기에 보시면 예. 그 소변기에 보면은 파리 그림이 있잖아요. 예. 요 파리 그림이 넛지 효과라고 합니다. 네. 왜냐면은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이 예. 어떤 포인트, 그러니까 일종의 뭐 조준할 곳 하여튼 그런 곳을 딱 파리 그림을 딱 그려놓으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곳에 다 소변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튀는 소변의 양이 네, 한 80%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네. 저는 반바지를 입고 어느 지점에 제일 소변이 많이 튀는지 실험을 해보거든요. 반바지. 그래 좀 물이 튀는 걸 느끼니까. 본인의 몸을. 예. 네. 반바지를. 근데 그렇게 정면에 발사할 때 많이 튀겨서 네. 사이드에 그 탄력이 좀 마찰이 적은 네. 사이드에다 이렇게 발사를 하거든요. 아,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근데 예. 뭐랄까 뭐 그렇게 하면은 뭐 튀는 분들도 계시나 봅니다. 무심코 하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네. 하나의 조준점을 줘서 그렇죠. 그 의미 있는 건데요. 근데 똑같은 캠페인을 하더라도 인간의 심리학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상근 기자가 남성 소변기를 예를 든 것은 양성 평등적 사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성분들은 이해 못해요, 이 얘기하면. 이게 가장 대표적인 대표적인 네, 효과를 본 사례이기 때문에. 이 세일러가 그 주장을 했어요? 대표적인 사례다 이게? 뭐 세일러가 그런 주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 사람의 이론에 맞춰서 그래도 네,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여성들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이 사례를 들어야지 이건 너무 불평등한 건데. 네, 그럼 그런 것도 하나 좀 들어볼게요. 예, 지금, 어떤 게 있어요? 네, 미국 미네소타에서 예. 그 세금 체납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하. 캠페인 구호를 두 가지를 준비를 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세금을 내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예. 두 번째는 미네소타 주민 90%가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자, 후자구나. 후자가 더 체납률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 군중심리. 네. 마치 내가 이거 내지 않으면 미네소타 주민이 아닌 것처럼. 그렇죠. 네. 뭐 처벌 받는 것보다는 예. 어쨌건 이런 심리학적으로 뭐 이렇게 공동체에서 좀 벗어나 있는 그런 뭐랄까 좀 공포랄까요? 좀 그런 예. 거를 이용한 캠페인 사례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게 은근히 그 소비자들도 사회적 일 구성원임을 또 강조하면서 네. 공적인 책무감을 강조하는 네. 의미가 있는데요. 네, 굉장히 뭐 중요한 이론인데 예. 이것이 이제 행동경제학의 예. 일종의 창시라고 해서 어쨌건 이분이 처음으로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된 겁니다. 야,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뭐가 있죠? 다음 뉴스는 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 사찰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하에 수사기관에서 예. 네, 자신의 수행원의 통신을 조회를 했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 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했을 때 그게 문제인 건데. 그렇죠. 불법으로 했을 때가 문제인데 예. 일단 첫 번째는 이게 불법 감청이 아니라 그 단순한 통신자료 조회였다라는 예. 게 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반발하는 첫 번째 이유였고 통신 자료 조회한 게 무슨 보좌관이나 비서 그 해당 그 비서관이 네.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그 자신이 핸드폰을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수행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를 했고 그 수행비서의 핸드폰을 군이나 검찰, 경찰 뭐 이런 네, 사정기관에서 여러 군데에서 통신 기록을 조회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정치 사찰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게 그 통신사 드라마 얼마 전에 기자들이 그 한 2년 전인가 1년 전에 그 해봤잖아요. 자기 네. 이름 때리 그 기록해놓고 네.
내 통신 기록이 조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디서 요청을 했는지 네. 그런 거 일환으로 확인을 해본 거 아닌가요? 홍준표 뭐 대표가? 어떻게 확인했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데. 아니 이거 통신사 들어가면 확인이 되잖아요. 네, 통신사 들어가면 확인이 되긴 합니다. 예. 근데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그렇죠.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 통신 자료 조회가 한 6건 정도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 이 중에 4건이 박근혜 정부 때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지만 당시에 이제 황교안 그 국무총리 권한대행 예. 직무대행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4건이 이렇게 조회가 됐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이 정치 사찰이라고 주장을 하면은 전임 박근혜 정부도 정치 사찰을 했다라는 그런 논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당시 홍준표 대표가 대선 출마 여부가 그 쟁점이 되고 있을 때. 네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해야 되나요, 홍준표 대표는? 그러게요. 만약에 이것이 뭐 문재인 너찌로는 좀 정부의 적용했고 파리에다가 좀 조준을 제대로 맞췄으면 좋겠는데. 제가 경제학을 사실 잘 몰라서. 파리에 조준을 해야죠. 왜 엄한 벌에다가 조준을 하죠? 그러게요. 어쨌거나 문재인 정부에서 140억을 포기했다면, 그랬다면 이 BBK 사건 혹은 뭐 다스라는 회사가 정치 전면에 재등장하는 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어쨌든 특검까지 했었고. 근데 이제 이 돈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예. 돈에 다시 대한, 한번 실소유주 논란이 되는 거죠. 예. 돈에 대한 욕망이 다시 BBK도 소환하고 다스도 다시 주목받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건데, 저희가 한 달 넘게 다룬 것은 이제 다스 내부의 문서 혹은 뭐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문서로 추정되는 문서를 폭로하면서 이제 계속 다뤘는데, 이 뉴스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실소유주 의혹을 다시 한번 이제 강화시키는 거죠. 예. 예, 특히 중국의 알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시영 씨가 대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를 결정할 수 있는 최대 주주가 아들 대신에 이시영 씨를 선택했기 때문에 실소유주 논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사람의 아들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최대 주주의 아들을 제치고. 예.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본인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가. 예, 누구 것이냐라는 의문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진짜 의사결정과는 결정권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게 비정상인 거죠. 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다스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얘기해 왔는데 왜 얘기해야 하는지도 계속 얘기해 왔는데 단순히 진짜 회사 주인이 누구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스 주인이 BBK 주인이고 BBK 주인이 5,000명 1,000억대 주가 조작의 주범이 되는 것이고 또 도곡동 땅이라고 하는 이 사건과 쭉 연결된 땅 주인이기도 한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말 오랫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취재해왔는데 왠지 대단의 막을 향해서 그러니까요. 주식이 단 한 주도 없는데 자신과 무관한 회사라고 계속 주장해왔는데 그 회사의 알짜 해외 법인들은 다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됐다. 그리고 더 있어요. 이 최대 주주인 이상은 씨. 네, 큰형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에 가까운 사람들은 다 회사를 나가고 있고 그리고 단 한 주도 없는 자기하고 무관하다고 하는 회사. 이 회사의 주요 직책을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죠. 뭐랄까요. 작년 말부터 진행된 건데 회사를 접수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뿐만 아니라 다른 중국의 법인에서도 이사로 이시영 씨가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요. 합작 회사이기 때문에 중국인 대표가 몇몇 회사를 맡고 있긴 하지만요. 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회사를 주식이 한 주도 없는 법인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데 JTBC는 어떻게 취재를 했을까요? 그러게요. 뭐 어디 굉장히 좀 중요한 곳에서 뭐 이렇게 취재 소스를 들은 것 같은데 어딘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저와 이걸 취재하고 있는 몇몇 기자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언젠가 이게 어느 언론사에서 터지긴 터지겠구나. 왜냐면 우리가 이걸 좀 쓸 이유가 없었거든요. 네. 야, JTBC 놀라워요. 네. 요새 뭐 대단한 발군의 취재력을 보여주고 있죠. 네. 네, 실소유주 논란을 겪고 있는 다스와 관련해서
첫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언론사에서도 이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요. 다스의 최대 주주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은 이상은 씨입니다. 그런데 이상은 씨의 아들이 아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다스의 해외법인 대표로 선임됐습니다. JTBC 어제자 보도인데요. 북경 다스를 비롯해서 4곳의 해외법인 대표가 이시영 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대 주주의 아들을 제치고 주식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네, 지분이 전혀 없습니다. 네, 지분이 전혀 없다고 하는 회사하고 무관한 거죠. 네, 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최대 주주의 아들을 제치고 해외법인의 대표를 차지해 가고 있다. 이런 뉴스죠. 예. 저게 뭐 벌써 한 달 넘게 계속 외롭게 이 다스를 다뤄왔는데 드디어 JTBC에서도 전혀 다른 각도에서 사실 이 각도에서 이 실소유주 의혹을 다룬 것은 처음이에요. 예.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보도라고 봅니다. 원래 이제 이 다스 회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주목받을 일이 거의 없었어요. 없었는데